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대세를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과연 진짜 부자가 되시는 분들, 부자에 대한 감각이 있는 분들은 어디로 향해 가고 있는 걸까요? 이번 주 부자가 되기 위한 대세, 부자 대세의 시간을 채워주실 분은 우리은행 TCE 시그니처 센터 박태형 PB, 박태형 부지점장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박태형입니다. 소개부터가 어려운데요. TCE가 뭡니까? 제가 찾아봤습니다. Two Chairs Exclusive. 이게 뭐죠? 우리은행에 그 초고액 자산가들을 대상으로 네. 자산 관리를 서비스를 해드리는 특화된 센터입니다. 아주 귀한 분들을 딱 의자 두 개만 갖다 놓고 상담해 드린다, 약간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네, 저는 투 체어스 익스클 그래서 뭔가 두 개 이상의 회장직함을 가지신 분인가 뭐 굉장히 혼자 머리를 고민했었습니다. 초고액 자산가들을 상대하신다고 했잖아요. 네. 아마 지금 일하시는 분들 저희 라디오나 유튜브 보시다가 귀를 솔깃하실 것 같은데 얼마입니까? 최소 금액이 30억 이상의 초고액 자산가를 대상으로 자산 관리 서비스를 해주는 곳입니다. 자산 30억 이상 되시는 분들이 그 자산을 어떻게 투자할지 운용할지 또 뭐 이렇게 관리할지를 말해주는 곳입니다. 정말 다른 세계네요. 네. 자, 그래도 여러분들도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워낙 기회가 많고 정보가 많고 또 똑똑하면 다 이런 초고액 자산가가 되실 수 있으니까요. 오늘 저희가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어떤 이야기 들려주실지 무척 기대가 되는데 저는 초고액 자산가들 이러길래 한 번 사면 한 방 뭐 이런 얘기일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심리 얘기를 가지고 오셨어요. 네, 그 투자에 있어서 투자 심리가 네. 많이 중요합니다. 투자 심리요. 예. 투자 그러면 다들 정보 그 어디가 상장한데 요즘 신기술 나온대 이걸로 알고 있는데 오히려 심리 얘기를 하시네요. 네. 그 투자 심리에 대해 이해를 하고 네. 시장이 등락에 흔들리지 않고 평정심을 유지해야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아니 그거 말고 종목 알려주세요 이러실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사실 경제도 심리죠. 뭐 금리 내릴 거야 한마디에 심리가 요동쳐서 시장이 변하는 것처럼 사실 마음의 움직임인데 마음의 이치인데 흔들리지 않고 평정심을 유지해 부자가 될 수 있다. 지금 이게 박태형 PB께서 해주신 말인데 흔들린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네, 사람의 마음이 투자에 어느 정도 큰 영향을 미치는가 하면 날씨가 맑고 화창하지 않습니까? 네. 그럼 사람이 그분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놀러 가야지. 대체로 날씨 따라 기분도 좋아집니다. 맞아요. 네. 예. 투자에 있어서 낙관적이 되어서 투자자들이 매수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맑은 날 사시는군요. 아, 이것도 정말 생각해보지 못한 겁니다. 아니 그 날씨가 이렇게까지 많이 미칩니까? 갸우뚱하시죠? 네. 실제로 지난 2003년 미국의 허슐라이프와 쇼메이 교수가 비슷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네. 세계 주요 거래소가 있는 26개 도시의 증시 수익률을 조사했는데 네. 화창한 날의 연평균 수익률이 24.6% 높았습니다. 와, 날씨 좋은 날 파셔야 되네요. 파실 분들은. 네. 날씨 외에도 다른 자연적인 현상도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데요. 런던 정경대 캐시위안 교수를 비롯한 연구진이 달의 기울기에 따른 시장 수익률을 조사했는데 달의 기울기와 시장. 아니 이분들 굉장히 인문학적인 너무 아름다운데요. 달의 기울기를 보고 시장을 조사해서 이 두 개 연결이 안 됩니다. 조사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 보름달에는 비관주의가 초승달이 떴을 때는 낙관주의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 이유는 보름달이 초승달보다 빛이 밝아서 야간 각성과 수면 장애를 불러올 가능성이 높아 네. 다음 날 아침 투자 회피 심리를 유발하기 때문이라고 연구진은 설명합니다. 야, 이것도 놀랍네요. 보름달 뜬 날은 잠을 잘 못 자서 다음 날 투자 안 합니다. 이거잖아요. 굉장히 좀 재밌는 연구네요. 근데 사실 이만큼 사람의 마음을 잘 읽어야 투자를 해서도 좋은 수익을 낼 수 있고 시장을 잘 읽을 수 있다. 이걸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박태형 PB께서. 그러면은 좀 이성적으로 접근해야 될 것 같은데요. 실제로는 좀 그렇지 않은 면이 있다. 이렇게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약간 양면적이네요. 예, 물론입니다. 제가 은행에서 PB로 20년 이상 수행하고 있는데 네. 비합리적인 투자를 수없이 많이 보았습니다. 네네. 시장이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했을 때 네. 적지 않은 투자자들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시장이 하락할 것으로 생각하고 공황에 빠져 매도하거나 언제 뛰어내려야 돼? 네. 이러고 있는 거죠. 반대로 네. 과열된 시장에서는 밸류에이션에 대한 이성적 판단 없이 열광적으로 시장에 편입하는 것을 자주 목격합니다. 이것도 심리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자기가 정한 목표 수익, 분석에 따른 목표 수익과 혹은 목표 피할 수 있는 여러 범위를 두고서 그걸 딱 해야 되는데 오르면 일단
아니야 지금 팔 때가 아니야 이렇게 되거든요. 이거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건데 그런데 의연해지기 쉽지 않아요. 저도 이제 공부 삼아 저는 조금씩 연습을 해봤는데 오르면 굉장히 사람이 기대하게 되잖아요. 쉽지 않습니다. 그 행동 경제학에서는 투자자들이 자기 과신, 손실 혐오, 군중 심리 같은 심리적 함정에 취약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네. 끊이지 않은 교통사고에 비해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나의 운전 실력은 평균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는 운전뿐만 아니라 외모, 성격, 지능 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런가요? 행동 경제학자들은 다수의 실험 끝에 사람들은 어떤 방면에서건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낫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결론 내렸고 네. 이러한 자기 과신은 투자에 있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보나 지식이 실제보다 더 우수하거나 정확하다고 믿어 다가올 위험을 과소평가하는 우를 범하게 됩니다. 결국은 딱 정확하게 사실을 봐야 되는데 좀 뭔가 필터가 껴있는 거네요. 박태영 PB께서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성격이 낫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그 평정심을 유지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년간 고액자산가들을 상대하셨기 때문에 저는 정확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언론도 좀 저도 언론에 속해 있지만은 뭐 흔히 한국 증시 어떡하나 뭐 혹은 박스 영원히 탈출 못하나 이런 기사들 쏟아내면 그거 읽는 분들도 영향 받을 것 같아요. 예, 때론 언론이 투자의 불안을 조성하는 경우도 있는데 비합리적 투자를 주요 이끄는 요인들이 어떤 거냐 하면 예를 들어 신문 헤드라인에 경제 위기, 내 자금은 안전한가, 주가 폭락, 투자 심리 공황 상태, 지금은 현금을 확보해야 하는 시점 이런 기사 제목을 보면 네. 걱정과 불안한 마음이 드실 맞습니다.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사실 언론은 그날의 시장 상황, 투자자들의 움직임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상 그 자체에 주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감안해서 뉴스를 접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 여러분 불안하시죠? 도대체 이거 7만 전자 언제 8만 된 이런 굉장한 불안감도 있습니다. 이제 더 안 오를 것 같아. 더 떨어지기 전에 여기서 그냥 팔아야지. 많은 생각들을 하시는데 그게 비합리적이고 감성적이고 심리적인 영향을 받아서 내가 올바른 선택을 못하게 하고 있다라는 것까지 지금 얘기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박태영 PB님 이거를 우리가 좀 극복하려는 방법 이렇게 위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예. 투자에는 악재가 항상 존재한다는 걸 인지하셔야 됩니다. 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과거 아시아 외환위기를 비롯해 미국 9.11 테러, 리먼 브로더스 사태로 이야기되었던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럽 재정위기, 네. 코로나19 팬데믹 등 시장은 끊임없이 하락했고 조정을 받았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어떤가요? 건전한 자본시장은 상승과 하락, 과열과 수축 등 변동성을 나타내면서 우상향합니다. 네. 시간이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시장은 회복하고 또다시 최고가를 경신하죠. 예. 물론 전제는 끊임없이 혁신하는 기업들이 많은 시장, 투명하고 건전한 자본시장에 한해서입니다. 예. 여기 너무 연설처럼 말씀해 주셔서 청취자분들이 차렷하고 듣고 계실 것 같습니다. 자, 맞습니다.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오른쪽으로 왜냐하면 경제와 역사가 발전하잖아요. AI도 등장하고 기술도 발전하니까 이렇게 올라가는데 어떤 분은 나는 그럴 때 꼭 떨어질 때만 걸려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렇지 않고 좀 길게 봐야 된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그런데 당장 떨어지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세상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기다릴 수가 없거든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그런 관점에서 군중을 따르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혹자는 그 인간의 감정은 아는 것에 반비례하기 때문에 잘 알지 못할수록 더 쉽게 뜨거워진다고 했고 또 패닉과 거품 모두 군중으로부터 떨어져 있어야 경계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즉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숲에 풍덩 담겨가지고 옆에 있는 나무 봤더니 말라 죽어가고 있어. 여긴 끝이구나라고 생각했는데 나와 보니 숲이 아직 건강하네 이럴 수 있거든요. 네. 여러분들 좀 여유를 가지고 보셔야 되고 뭐 아까 버핏 얘기가 잠깐 인터뷰에 나왔지만은 천천히 수십 년 투자해서 사실은 결국 돈을 벌더라고요. 왜냐하면 역사가 발전하니까 그런 얘기들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자 내가 가진 전 재산을 한 종목에 올인했어. 이러면은 이분은 아무리 평정심을 유지하려고 해도 그럴 수가 없잖아요. 평정심 어떻게 유지해야 됩니까? 첫째도 둘째도 분산 투자입니다. 이건 많이 들어봤는데요. 예.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 네. 주식, 채권, 현금과 같은 다양한 유형의 투자 자산 간 배분이 중요합니다. 네. 또한 통화 분산을 포함한
적절한 자산 배분을 통해 개별 위험을 분산시켜 개개인에 맞는 재무 목표에 따라 탄력적이면서도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네. 성공적인 투자는 시장을 이기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로 시장에 꾸준히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제가 경제 관련 기사나 인터뷰를 많이 하는데요. 시장을 이기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시장에 꾸준히 함께 참여하는 거. 시장이 잘 돼야 나도 잘 되지. 나만 잘 되면 돼가 아니라는 말이기도 하고요. 이거는 박태영 PB께서 직접 만드신 말인가요? 투자 격언에 많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군요. 예. 어쨌든 참 새롭게 잡힌 좋은 말이었습니다. 자,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 여러분 뭐 된다라고 해서 거기에 이번에 몰빵해 인생 한 방 이렇게 가라는 말이 절대 아니고 시장의 변화에 따라서 나도 같이 성장하자 이 말인데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를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네. 그 투자 성향과 자산의 성격에 따라 현금, 부동산, 주식, 채권 그리고 투자 기간에 따라 단기, 중기, 장기로 통화도 원화뿐만 아니라 달러, 유로와 엔화, 금리 상품도 확정금리, 변동금리로 분산해야 합니다. 대개는 하나를 다 선택했던 것들인데 이걸 두 개로 나눠야 되는군요. 네, 예를 들어 지난 수십 년간 원달러 환율과 코스피 지수는 강한 역의 상관관계를 보였습니다. 네. 환율이 상승했을 땐 주가가 하락했고 주가가 상승했을 땐 환율은 하락했습니다. 그렇죠. 예. 수출 주도형 국가인 우리나라는 환율과 주식이 지속적인 역의 상관관계를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따라서 외화와 주식을 같이 보유하면 서로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투자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예. 야, 이거는 고객분들한테만 알려주셔야 되는데 오늘 저희 YTN 라디오 청취자분들께 다 공개하시는 거 아닌가요? 네. 예, 그리고 그 일반적으로 주식과 채권 수익률도 각자 독립적인 움직임을 보입니다. 네. 그래서 분산해서 투자하면 투자 위험을 낮추면서 수익을 강화하는 동시에 안정적인 목표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야, 이래서 이게 사실은 분산이라는 말을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시장을 이기는 게 아니라 시장을 참여하라는 말도 환율 시장에도 들어가 있고 주식 시장에도 들어가 있고 채권 시장에도 들어가 있고 이런 방식으로 시장 전체에 내가 함께한다 이런 의미로 이해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결국은 이렇게 수익을 이뤄내고 내 자산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멘탈 관리로 좀 이어져야겠네요. 네. 주식에 관한 유명한 고전인 시장 변화를 이기는 투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주가란 것이 수많은 불확실성에 의해 이동하고 마치 술에 취한 사람처럼 어디로 갈지 알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공감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네. 또 이 책을 쓴 멜기엘 교수는 원숭이들이 신문 주식 페이지에 다트를 던져 맞은 주식에 투자하는 것이 투자 전문가들의 포트폴리오보다 높은 수익률을 낸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진짜 그렇게 느껴집니다. 예, 네. 실험했는 거고요. 네. 그만큼 시장은 어디로 어떻게 움직일지 예측하기 어렵고 매수와 매도 타이밍을 찾기가 어렵다는 뜻이죠. 네. 예. 같은 날 나오는 분석도 전문가마다 기관마다 다른 경우가 허다한데요. 그만큼 본인만의 기준을 잘 세워 안정적인 분산 투자를 꾸준히 해나가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예, 시장을 잘 보라는 말은요. 환율만 보고 있는 사람, 주식 지표만 보고 있는 사람 이렇게 가지 말라라는 얘기이고요. 이렇게 보다 보면 내 자산은 수시로 이동을 할 수도 있고 위험에 따라 관리를 달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실패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내가 믿는 그 주식 하나가 대박 쳐야 돼 이렇게만 생각하시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덧붙이고 싶은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 전에요. 많은 저희 청취자분들이 궁금해하십니다. 30억 이상의 초고액 자산가들을 상대로 자산 관리를 또 관리해 주시고 상담해 주시고 하잖아요. 그분들 많이 만나보셨을 텐데요. 20년이면. 대략 그분들은 이런 특징이 있어. 좀 이런 사람들이더라고. 이런 게 좀 있나요? 혹시 기억에 나시는 게? 그 자산 관리도 수익보다는 네. 유동성, 안정성을 먼저 우선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버느냐보다는 얼마나 안정적으로 잘 관리가 되느냐.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네. 그래서 최악의 순간에서도 내 자산을 어떻게 지킬 수가 있느냐. 네. 예, 그게 이제 중심이 되어서 빠르지는 않지만 천천히 내 재산을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늘려가는 것. 그래서 이제 적절한 포트폴리오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 그런 시장 참여자가 사실은 경제도 도움되는 분들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야, 저는 언제 그 금액이 되나요? 그 금액이 되면 찾아뵈야 될 텐데 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한번 또 시장 참여자분들 자산 관리, 고액 자산에 관심 많으신 분들께 한 말씀 더 마지막 마무리 해주시죠. 예, 이제 봄입니다. 곧 꽃이 피겠죠.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것도 익숙한 명언입니다. 네. 시장의 변동성은 당연한 겁니다.
중요한 것은 변동하는 시장을 이기려 하지 말고 각자의 재무 목표에 맞게 잘 분산된 포트폴리오로 꾸준히 시장에 참여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어느새 우리는 부자가 되어 있을 겁니다. 역시 제가 이렇게 앞에서 딱 들었을 때 마음에 와닿던 말을 마무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봄이 오는 건 당연하고 겨울이 오는 것도 당연하잖아요. 아니 왜 내 주식 떨어졌어?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시장 전체에 골고루 참여하시고요. 또 박태영 PB 같은 전문가분들이 계시니까 언제든지 문을 두드리셔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30억이 모이면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부자 대세 시간 어떻습니까? 여러분 좀 도움 되셨나요? 여러분들께 계속 이 시간을 통해서 좋은 정보들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은행 TCE 시그니처 센터 박태영 PB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